지금 현재 리그 최고의 이루수를 저에게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 선수의 이름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신민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이 강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대했던 유망주, 그러니까 드래프트에서 상위권, 상위 레벨에서의 지명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하위 라운드에서 지명된 선수들, 그러니까 뭐 5라운드 이하에서 뽑힌 선수들이 갑자기 성장세를 이뤄내서 주전급으로 성장을 하고 리그 탑급 그 포지션에서 리그 탑급 플레이어로 성장을 하게 되면, 저는 그 팀은,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많이 쌓일수록 그 팀은 강팀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2차 드래프트도 마찬가지죠.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사실은 원석들을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른 팀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던 선수가 이 팀에 와서 잘해준다, 그런 선수들이 많이 쌓이는 팀이 강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LG 트윈스가 그렇죠. 문성주 선수도 사실은 최상위 지명의 선수는 아니었고, 홍창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작년까지 LG 트윈스에서 활약을 했던 김현수 선수는 물론 FA로 들여오긴 했지만, 김현수 선수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사실 아주 최상위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는 아니었으니까요. 신민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민재 선수는 2015년에 두산 육성 선수로 입단을 한 선수예요. 2015년에 입단을 했다고? 이 선수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선수야? 라고 하시겠지만 나이가 많습니다. 96년생이에요. 이제는 30세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성기 구간에 돌입한 건 3번의 시즌이 있었지만, 이 선수가 아주 오랫동안 숙성이 된 선수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에 퓨처스에서 한 구간을 뛰었고요. 2016년에 군대 입대를 하게 됐고요. 2018년에 2차 드래프트로 LG로 이적을 했습니다. 2018년에 LG로 2차 드래프트로 온 것 치고는 그 이후로도 경기 출전 빈도가 많지는 않았죠. 2020년 정근우 선수가 이제 또 LG로 가기도 했었고, 뭐 그러면서 청백전에서는 막 외야로도 출전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별명이 방건조, 박용택 뭐 이렇게 불렸을 정도로 뭔가 가능성은 있고 다리도 빠르고 툴 자체도 괜찮지만 무언가를 딱 보여주지는 못했었던, 근데 2023 시즌 염경엽 감독의 선임과 동시에 완전히 이 선수가 주전자리가 됐죠. 기억을 해보면 LG 트윈스가 23 시즌에 아주 오래간만에 우승을 하기 전에 LG 트윈스 뭔가 삐걱거렸어요. 그러니까 가을 야구는 계속 갈 수 있었지만 부족한 포지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타자였죠. 그런데 23 시즌에 오스틴 선수가 오면서 이제 단번에 이제 우승권이 될 수 있었고, 이루수도 LG 트윈스는 항상 불안한 포지션이었거든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이루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신민재 선수가 튀어나오면서 LG 트윈스의 사실 포지션 공백이 없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루가 약간 무주공산이었다면 신민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 수비에서도 주루 플레이에서도 컨택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만개를 했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그로 인해서 우승 후보가 될 수 있었고, 실제로 우승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선수의 2023 시즌부터의 기록을 살펴보면 2023 시즌, 이게 전성기 구간을 맞이한 첫 시즌이에요. 122경기, 스태티지 기준 WAR 1.25, WRC 플러스는 87.7. 이 시즌에 뭐 아주 어마어마한 성과를 봤다고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LG 트윈스의 2루가 조금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정도의 활약이었습니다. 24 시즌부터 신민재는 완전히 만개를 하게 되는데, 128경기에서 WAR 2.72, WRC 플러스 114.2, 25 시즌에는 진짜 리그 최고 최정상 이루수로 올라서게 됩니다. 135경기, 경기도 잘 안 빠집니다. WAR 3.49고요. WRC 플러스 128.8. 저는 개인적으로 신민재 선수의 이 WAR조차도 낮게 채정됐다고 생각을 해요. 스태티즈 기준 WAR인데, 스태티즈 기준으로 수비 스탯, 그러니까 WAA with possession, 세이버 매트릭스 기반의 수비 스탯에서 리그 28위의 이루수 수비 수치를 받았어요.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치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없고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스태티지의 수비 어떤 지표 자체가 신뢰를 잘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저는 스태티즈라는 사이트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재 선수가 보여주는, 리그 내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최근에 연습 경기, 국가대표 연습 경기에서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퍼포먼스를 보면 절대 이 선수의 수비를 낮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범위가 일단 굉장히 넓고요. 저는 신민재 선수의 수비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이 상황에서 주자가 있는데 2루에 던져야 될지 1루에 던져야 될지에 대한 판단, 그 부분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수비에서 많은 애를 먹거든요. 뭐 주자가 있는데 빠른 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루에 송구를 하다가 내야안타를 준다든지 야수 선택을 기록한다든지. 그런데 신민재 선수는 그런 부분이 극히 좀 드물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다른 선수들과의 어떤 보편적인 상대적인 비교에 있어서 신민재 선수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2루 수비 범위가 정말 넓어요. 1, 2간 뿐만이 아니라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타구도 일단은 막아줄 수 있는 범위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수비를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공격 지표를 보면 타율이라든지 뭐 OPS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다르기 이전에 삼진율 볼넷 비율이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K 퍼센테이지가 지난 시즌 10.6%거든요. 삼진을 안 당해요. 신민재 선수를 상대하면 너무 답답한 게 정말 잘 떨어진 변화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안 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50km 이상대의 패스트볼이 존 안에 쫙 들어간다고 치면 그걸 또 커트를 해줘요. 타이밍이 조금 뒤로 가 있죠. 이 선수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완벽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이 딱 들어왔을 때 당겨쳐서 1, 2간 쪽으로 타구를 만들어야 낼 때를 알고 있고, 혹은 카운트가 조금 몰렸을 때는 바깥쪽으로 밀어쳐서 어떤 포인트를 뒤로 가져가면서 커트 파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볼넷 개수도 11.5개, 그러니까 볼을 상당히 잘 고릅니다. 그러니까 LG 트윈스라는 팀이 굉장히 강력한 팀인 게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 일단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박동원이라든지 오스틴이라든지 문보경이라든지 오지환 같은 선수들도 이제 포지션 대비해서 장타를 많이 치는 선수인데, 그리고 또 반대급부에 공을 잘 볼 수 있는 컨택 유형의 선수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홍창기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문성주도 그렇겠지만 이 신민재 같은 선수들도 보면은 투수로 하여금 공을 굉장히 많이 던지게 하죠. 그래서 참 진이 빠지게 하는 선발 투수의 투구수를 상당히 많이 늘려놓고 내야 땅볼을 쳤을 때 내야 안타의 빈도수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한화이글스의 젊은 좌타자들, 특히나 오재원 같은 선수가 저는 이런 신민재 유형의 선수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니 본인도 그 부분을 알고 있을 겁니다. 홈런을 칠 수 없다? 그렇다면 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강한 타구를 날려보내는 것 당연히 야구에서 최우선적인 부분이겠지만 어떻게든 삼진을 억제하고,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삼진을 안 당한다고 해서 갖다 맞추는 스윙만 해가지고는 좋은 결과물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인고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 그런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이글스의 황영묵 선수라든지 오재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신민재 선수와 비슷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본인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테고 가지고 있는 툴 자체가 워낙 또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 오재원 선수가 공격에 있어서는 최대한 삼진을 억제하고 볼을 잘 볼 수 있는 본인의 존이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더 신민재 선수에게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좌타자, 발이 빠르고 수비 쪽에 강점이 있고 그런데 본인이 장타를 쳐낼 수 없다면 이런 선수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그런 지점을 잘 파고들어서 리그 최정상의 선수가 된 이 선수가 바로 저는 이 신민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연습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의 연습 경기를 보는데 물론 이제 김혜성 선수가 들어오면 주전 이루수는 김혜성 선수가 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신민재 선수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대기만성형이라는 부분에서 이 선수에게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신민재 선수에 대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 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